여러분들 근데 상속세 이분들은 전혀 개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개편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하죠. 저도 다양한 이제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연락이 와서 이것저것 촬영을 갔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다양한 얘기들 말씀드리고 저만의 간단한 제 의견 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실제 지금 상속을 대비하는 분들이 어떻게 느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중에 또 이제 사실 제 고객 중에는 미국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사실 그 상담 문의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연락이 왔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세무사님, 저희는 지금 미국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케이스냐면요, 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법은 이제 국적을 따지지 않고요, 결국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따지는데, 이 비거주자라는 것으로 인정이 돼버리면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한국 세법으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세법에 적용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자산이 있는데 나는 이제 이미 이민이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이 고민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안 된다고 하고, 특히나 상속세가 공제액수가 확대된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여쭤보시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번에 상속증여세 관련돼서 두 가지의 세법 개정안이 크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 30억 원 초과되면은 50%의 세율 구간을 없애기로 했죠. 두 번째로 과세 표준 조정, 왜냐면 1억 원 이하가 10%였는데 이거를 2억 원 이하일 때 10%로 적용을 해주는 거. 이 세법 개정안은 거주자나 비거주자 모두 적용이 됩니다. 결국은 세율에 고발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형태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점, 개정이 되길 바라는 게 좋겠죠. 근데 두 번째로 가장 메인이에요.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확대를 했어요. 이 자녀 공제라는 건 1인당 5천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무려 10배나 증가된 5억 원으로 지금 상향을 하겠다라는 개정안이 올라왔죠. 물론 통과된 바는 아니고요. 9월 달에 정기국회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통과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바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비거주자는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할 건데, 이 얘기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상속이 펼쳐지면 제가 항상 말하죠. 일괄공제 5억 원은 웬만한 분들은 다 적용을 받는다. 근데 이번에 개편안이 일괄공제 5억 원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전체 액수 공제액과 둘 중에서 더 큰 금액으로 공제를 적용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주자일 때예요. 말 그대로 내가 대한민국에서 주소를 두거나 아니면 183일 이상 거소를 두거나 항구적 이 경제활동을 여기서 하고 가족들도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비거주자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요, 비거주자는 일괄공제 5억 원도 못 받아요. 원래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일괄공제 5억 원과 이 비교하는 하나의 군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초공제 2억 원 플러스 그 밖에 인적공제 4가지를 더한 액수입니다. 여기서 기초공제만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거주자다 그러면은 일괄공제 5억 원 당연히 적용 못 받고요. 그 다음에 기초공제 2억 원은 적용받지만 그 밖에 인적공제를 또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편되는 그 자녀공제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아주 큰 10배나 상향되는 이 공제액수는 그 밖에 인적공제 4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3명 있든 4명 있든 어차피 한국에서 재산이 있고 내가 비거주자라고 인정받아가지고 상속이 펼쳐지게 되면은 기초공제 2억 원밖에 못 받는 경우가 펼쳐집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거주자이신 분들은 지금 오히려 거주자를 내가 만드는 게 나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인정 여부가, 판단 여부가 항상 실무에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많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이번에 거주자 판정 기준을 보완하겠다 그래서 세제 개편안이 또 같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26년 1월 1일부터 만약에 세법이 개정이 되면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거주자는 결국 국적을 따지지 않아요. 지금 미국인인데 한국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내가 계속 한국에서 지내면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거주자로 종합소득세도 내고 있고, 혹시나 돌아가시면 상속세도 내게 되실 거예요.
거주자의 정의는 국내의 주소나 일과세기간 중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개념을 말씀드려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 사실 판단 문제를 할 때 이렇게 단순하게 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이 경제적 활동을 여기서 한국에서 하느냐, 가족들이 여기서 있느냐, 항구적 거주를 하느냐, 이런 것들까지 사실 같이 보기 때문에 쉽게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 추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주자의 정의에서 계속하여 180 이상, 183일 이상, 대부분 6개월을 말하죠. 6개월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포함하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과세 기간인 1년 동안에 183일이 아니라 그냥 너가 하반기에 왔는데도 계속해서 183일 이상 거소를 뒀다 라고 하면은 거주자로 봐주겠다 라는 게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거주 기간을 인정해주는 기간들이 있어요. 내가 출국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관광이나 질병이나 치료 목적으로 이 명백하게 일시적으로 나갔다라고 하면은 그거 나간 것까지 빼면 내가 그럼 거주자가 갑자기 비거주자가 되는 거냐,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억울한 일을 생기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출국을 하게 되더라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구체화를 했어요. 그래서 관광, 질병, 치료, 친지 방문 등 개인적인 사유, 그 다음에 출장 연수 등 직업과 사업과 관련된 사유는 또 일시적 출국에서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결국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주자가 됐다가 비거주자가 전환이 되면은 출국일까지 이제 말 그대로 거주자로 좀 봐줬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출국일까지는 거주자, 그 다음에 출국일 이후 다음 날부터는 비거주자로 봐서 각각 세법의 적용을 달리하겠다라는 이 개정안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이슈가 실무적으로 많이 생기니까 최근에 예규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세법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타깝지만 비거주자 분들은 이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공제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적용하지 못 받다는 거,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괄 공제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주자 분들만 관련이 있어요. 비거주자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적용을 못 받는다는 점 당연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자 분들은 사실은 상속세가 펼쳐지면은 상속이 펼쳐진 대한민국으로 와서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요. 시간과 그 다음에 돈, 비행기 싹만 하더라도 뭐 거의 뭐 가족 여러분이 온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이상이 들 거고, 시간도 1, 2주 이상의 시간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많은 업무를 도움을 드리고 있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비거주자, 미국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나라에 있으신 분들이 한국에 굳이 안 와도 당신들이 상속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고 저희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